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감히 0.7%의 차이의 승리를 간신히 붙잡은 윤석열. 그의 입에서 정권 교체라는 말이 과연 타당했을까요? 아니, 국힘당 정치 집단에게 가당키나 한 말인지 되묻고 싶은데요. 결국 그들의 주장은 모두 정권을 잡기 위한 거짓된 명분이었음이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누구도 국힘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그저 말장난이었던 거죠. 대체 임기를 6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사전투표로 막이 오른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약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40%대를 유지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3월 첫째 주 2월 28일에서 3월 2일 전국 성인 남녀 2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의 전국 지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는 46%,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9%로 집계됐습니다. 전주와 비교할 때 긍정평가는 변동이 없었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줄어들었는데요. 이대로 가면 퇴임 때 지지율은 50%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데도 정권 교체 타령일까요? 그냥 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잡으려 했던 것일 뿐 국가와 국민은 크게 개념치 않아 보이는데요. 국가를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던 이명박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취임 전부터 권력에 줄서기하며 자리 싸움이 시작된 분위기인데요.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죠. 무엇을 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거라는 저의 예측은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합니다.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뽑은 이후로 정권 교체를 가장 많이 들었는데요. 윤 당선자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윤 당선자의 경험 부족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은 이번 대선에 투표한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실시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대선 후보에게 투표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조사에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로는 정권교체 39%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상대 후보가 싫어서, 그보다 나아서가 17%, 신뢰감 15%, 공정정의 13%, 국힘당 지지 7%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이번 조사는 유권자에게 투표 이유를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자유응답 질의로 나온 결과입니다. 예상한 대로 정책이나 미래 비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는데요. 묻지마 정권교체, 그리고 단지 상대가 싫다는 이유가 절반인 56%가 넘었습니다. 또 윤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경험 부족 18%로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고 무능무지 13%와 검찰 권력 검찰공화국 6%, 가족비리 5%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시기는 투표일 기준 한 달 이전이라는 응답이 66%였고 투표일 당일 6% 등 일주일 내 결정했다는 응답은 24%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를 찍었다는 응답자의 62%가 두 달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 가운데 53%는 두세 달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는데 가장 많이 참고한 정보를 두 개 복수응답하게 한 조사 결과에서는 TV토론 46%로 가장 높았고 신문방송 뉴스 29%와 인터넷 뉴스 26%도 중요한 정보로 꼽았는데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는 18%였고 가족 주위 사람은 12%, 선거 유세는 8% 순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때는 TV토론이 59%, 신문방송 보도가 23%였습니다. 한국갤럽은 투표한 후보를 밝힌 응답자에게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보고 투표했는지를 물었는데요. 응답자 가운데 69%는 당선될 것이라고 보고 투표했다고 했고 26%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 전원인 100%는 당선될 거라고 보지 않고 투표했다고 답했는데요.
한국갤럽은 연령별로 보면 5, 60대에서 77%가 당선되리라고 보는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했는데요. 20, 30대에서는 그 비율이 60%를 밑돌았습니다. 20, 30대의 이러한 경향은 당선 가능성보다 특정 후보 정책 지지 표명 또는 저지를 위한 선택으로 읽힌다고 설명되는데요. 이번 조사는 무선 90%, 유선 10%의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힘당과 언론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상해소가 국정 지지율 50%를 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묻지마 정권교체,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낸 프레임해소가 묻지마 이재명이 싫다는 이유로 윤석열을 선택하고만 국민들, 안철수가 말한 대로 1년만 지나면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아니, 당선된 첫날부터 속아서 찍었다는 글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어쩌겠습니까? 이미 늦어버린 걸. 5년을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긴 터널과 같은 암흑의 시간이 될지라도 말이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떨어뜨려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거 알면서도 그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게 패배주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대방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후보를 뽑아서 그 사람이 당선되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망가집니다. 또 그럴 겁니다.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번 대선을 평가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역시 여론조사였습니다. 이번 대선 여론조사에서 특히 일명 블랙아웃, 깜깜이 기간 중 진행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10%포인트 윤석열 승리, 6%포인트 윤석열 승리 등 어처구니 없는 예측 결과를 내놓은 여론조사 기관들은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엉터리 조사 결과 때문에 여론조사 신뢰도가 약화됐고 결국 윤석열 대세론 형성에 단초를 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실 이런 경향은 대선 기간 내내 지속 반복되어 왔는데요. 여론조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지층과 중도 무당층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9일 한국갤럽은 지난 7일에서 8일 전국 성인 2199명을 대상으로 투표 후보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 40%, 윤 후보 46%로 윤 후보의 6%포인트 승리를 예측했고, 같은 기간 리서치뷰가 만 18세 이상 투표 의향층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 후보 44.5%, 윤 후보 52.1%로 7.6%포인트 차 윤 후보 승리를 예측했는데요. 우죽순으로 난립한 여론조사 기관들의 특정 후보 밀어주기 농공 행상이 정작 국민들의 정확한 판단 자료가 되어야 할 여론조사를 특정 후보의 대세론 만들기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만 겁니다. 이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인데요. 여론조사의 기준과 방식 등을 표준화해 모두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조사 자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재명의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글이 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어제 기사가 꽤 많이 나왔던데, 이 전 지사에게 고통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방금 전까지 치열한 선거의 상대 후보니까 미움도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워낙 역대 민주당 후보 중에 가장 많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렵게 제압해버리고 싶은 마음은 또 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지사가 이런 종류의 고난을 아마도 검찰로부터 겪게 될 거라는 건 다들 예상하는 일이긴 한데 좀 천천히 하시죠. 천천히. 방금
1600만 유권자 지지를 받는 사람인데 소, 닭 잡듯이 이게 뭡니까? 긴급 출국 금지. 적당히 합시다. 네. 천천히.